매일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의 90%를 조용히 막아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 들리시겠지만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학 연구가 오랜 시간 속삭이듯 말해온 사실이 이제 점점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건강은 유전이나 약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에 크게 좌우됩니다. 예순을 넘긴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약은 꼭 챙기세요. 그러나 만약 기억력을 되찾고 암의 위험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이 하고 우울한 기분마저 환하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건 무슨 마법이나 값비싼 기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무심코 넘기지만 실천한다면 몸 안의 치유 반응을 강력하게 깨워주는 6가지 매우 단순한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혈압이나 두통 혹은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6가지가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기운, 그게 단지 나이 때문일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너무나도 단순해서 대부분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 단지 그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행동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이후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가까이 아무런 수분도 공급받지 못합니다. 뇌도 관절도 심지어 심장과 혈관까지 이 시간 동안 건조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탈수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조용한 건조함은 생각보다 무서운 연쇄 반응을 불러옵니다. 위장이 둔해지고 혈액은 탁해지며 정신은 흐릿해지고 전신에 염증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기억력 저하, 혈액순환 문제, 심지어 암과도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탈수의 교묘한 공격성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산소 공급은 줄어들고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자꾸 깜빡깜빡 잊게 되죠. 가장 심각한 건 해독 시스템의 마비입니다. 간과 신장처럼 몸속 독소를 정화하는 핵심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만성 탈수는 요로감염 신장결석, 그리고 방광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단순히 아침에 맑은 물 한두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 시스템의 스위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고 혈액 흐름이 좋아지며 심장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하거나 허리가 묵직한 분들이라면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기상 후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커피도 아침 식사도 휴대폰을 보기 전에도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레몬을 조금 넣거나 소금 한 꼬집을 더해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도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한 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건강 루틴이 아니라 매일 아침 몸에 주는 가장 기본적인 선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습관은 정신을 맑게 하고 배출을 원활하게 하며 에너지를 되찾게 하고 면역력까지 끌어올리는 뿌리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가득 찬 몸은 회복력 또한 가득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82세의 김재호 어르신은 몇 해 전 병원에서 고혈압 경계 수치라는 진단을 받고 큰 변화는 없지만 단 하나를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필터로 정수된 물을 큰 컵에 담아 천천히 마신 뒤 10분 후에야 커피를 드셨습니다. 그렇게 3달이 흐른 뒤 혈압은 안정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하셨으며 기억력도 또렷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늙은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말랐던 거였더라고. 때로는 해답이 복잡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무시했던 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혹시 또 다른 약을 찾기 전에 혹은 병원 예약을 잡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 내 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줬는가? 단순한 물 한 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매일 반복되면 그 힘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말 그대로 걷기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숨이 조금 차오를 정도로만 리듬감 있게 목적을 갖고 걷는 것. 단순한 이 움직임이 당신의 몸 전체를 되살리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혈액을 순환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뇌를 깨우는 생명의 흐름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만 걸어도 심장 박동이 건강하게 올라가고 산소 전달이 활발해지며 근육은 혈중당을 흡수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킵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에 탁월할 뿐 아니라 여러 질환의 위험을 뿌리째 낮춰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과 정신의 선명함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빠르게 걷는 습관이 있는 노인들은 뇌의 해마 부위, 즉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의 부피가 더 크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거나 약속을 떠올리고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찾는 일에 필요한 바로 그 능력이 말이죠. 산소와 영양이 뇌에 원활히 공급되면 뉴런은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며 뇌의 각성이 지속됩니다. 그뿐 아니라 걷기는 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는다고 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대장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등 다양한 암의 위험도를 눈에 띄게 낮춰줍니다. 호르몬을 조절하고 면역 시스템을 더 민감하게 만들어 몸속 이상 세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할 가능성을 높이며 염증 환경 자체를 줄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성입니다. 마트에서 천천히 걷는 것과는 다릅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숨이 조금 가빠질 정도로 하지만 대화는 가능한 그 리듬이 이상적입니다. 가능하다면 밖에서 해보세요. 햇살과 신선한 공기는 걷기의 효과를 배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습관 그 자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76세의 이정자 어르신은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의사 권유로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5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지만 몇 달 후에는 수치가 개선되었고 잠도 더 깊이 자고 늘 찌푸리던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엔 머릿속이 뿌옇하며 포기했던 스도쿠 퍼즐도 다시 즐기기 시작하셨지요.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을 넘어 스스로를 다시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움직임, 기운, 자립감, 걷기는 그것들을 조용히 되돌려줍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서 많은 걸 빼앗아 가지만 걷는다는 선택은 오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선택이 주는 힘은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직 걷기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일상의 리듬 속에 걷기를 넣어보세요. 비싼 헬스장도 특별한 복장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두 다리와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계속 시청 중이시라면
화면 아래에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의외로 가장 쉽게 지나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깊고 느린 호흡을 몇 분간 이어가는 것. 그런데 이 단순한 습관이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변화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완화시키며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복잡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저 가슴이 아닌 배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면 우리 몸은 휴식과 회복을 관장하는 부교감 신경 모드로 전환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만성 염증의 불길이 차분해집니다. 사실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의 공통된 원인이 바로 이 조용한 염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호흡 하나로 시작되는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60이 넘은 많은 분들이 겉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가족 걱정, 건강 문제, 외로움 같은 문제로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은은한 스트레스가 몸 곳곳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혈관 면역 체계, 뇌 속 기억 중추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심호흡입니다. 하루에 단 5분에서 10분 조용한 곳에 앉아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4초간 멈췄다가 다시 4초간 천천히 내쉬는 리듬을 반복해보세요. 이 단순한 호흡 패턴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마음 챙김을 더해보세요. 특별한 명상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호흡과 함께하는 이 의식적 고요함은 마치 뇌 속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샤워와도 같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습관이 삶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깊이 숨쉬고 생각을 흘려보내는 시간은 결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몸 전체에 이제 괜찮다,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강력한 치유의 순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호흡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 부드럽게 숨 쉬고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머릿속이 잠시 떠돌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느긋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그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머리는 맑아지고 어깨는 부드러워지며 기운은 다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조용한 습관은 때로 나머지 모든 습관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아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그 몇 분이야말로 몸이 본래의 리듬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들으면 조금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최근 건강 장수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바로 찬물 노출입니다. 얼음물에 뛰어들거나 냉탕에 몸을 담그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차가운 물로 하거나 샤워의 마지막 30초를 찬물로 마무리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찬물에 몸을 노출하면 우리 몸은 매우 강력한 회복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닿은 차가운 물은 혈관을 먼저 수축시켰다가 다시 확장시키며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심장 박동은 안정적으로 조절되며 몸속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염증을 줄여주고 기분을 상승시키며
뇌를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요약하자면 찬물은 몸을 깨우는 자극이자 몸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76세의 김정숙 어르신은 오랜 관절통과 아침마다 오는 머리의 무거움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어르신에게 손자가 찬물로 마무리 샤워를 권해드렸고 처음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한번 시도해보셨고 매일 샤워 끝에 30초만 찬물로 마무리하는 걸 2주 정도 이어가신 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한결 또렷해졌고 무릎이 덜 뻣뻣해졌으며 이상하게도 기분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마치 정신적으로도 다시 켜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찬물은 그렇게 몸과 마음이 굳어지는 걸 막고 무뎌진 감각을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이 자꾸 무거워진다고 느낄 때 이 정도의 자극은 금처럼 소중한 겁니다. 몸은 벌을 받아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밀어줌을 통해 살아납니다. 찬물은 그 밀어줌 중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꾸준한 찬물 노출은 갈색 지방이라는 좋은 지방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지방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혈당과 천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걱정되거나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는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죠. 이 습관의 핵심은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궁금한 마음입니다.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세수 전에 찬물로 얼굴을 씻고 아침 샤워의 마지막 30초를 찬물로 마무리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에너지가 달라지고 몸이 깨어나고 면역력이 차오르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길을 걷는 데 있어 항상 약이나 새로운 노력을 더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원래 지닌 자연의 리듬을 다시 불러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찬물은 우리를 그 본래의 리듬으로 데려가는 매개체입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력의 회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좋은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습관은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을 잘 못 자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단순한 리듬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습관은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전체를 조율하는 생체시계, 즉 서카디안 리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리듬은 우리가 언제 졸리고 언제 가장 또렷해지는지, 심지어 언제 면역력이 활발하게 작동하는지까지 모두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나이가 들수록 쉽게 흐트러집니다. 늦은 밤 TV를 보다가 자거나 낮에 무심코 낮잠을 자고 아침마다 기상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 조절, 인지기능, 면역력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희소식은 이 리듬을 다시 회복하는데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다면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호르몬을 분비하고 숙면 중 조직을 회복시키며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장질환, 기억력 저하, 면역기능 약화와
더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연구들도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만난 78세의 김은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오랫동안 깊게 잠들지 못해 불면으로 고생하셨고 아침이면 늘 머리가 흐릿하고 관절도 욱신거렸습니다. 여러 가지 약도 먹어보고 한방차나 반신욕도 시도해봤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간호학을 전공하던 손녀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3주 동안만 해보세요. 김어르신은 반신반의했지만 해보기로 하셨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가 지나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고 기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던 관절의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 특히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단백질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은 깊은 수면 중에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면 이 청소 시스템도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며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수면 리듬이 일정해지면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도와주고 코르티솔은 아침에 깨어날 때 집중력과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결국 이 단순한 수면 습관이 우리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도해보세요. 내 몸이 알아서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단순한 리듬부터 되찾는 겁니다. 그 작고 조용한 반복이 인생 후반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이라면 아마도 단순히 건강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진심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각각은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을 함께 실천하면 삶 전체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틀이 됩니다. 유행을 좇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수십 년의 연구와 삶의 경험이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실제적인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할 수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이미 늦어버린 것에 대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나이 들어가는 삶이 제약과 한계뿐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놀랍도록 활기차고 건강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아주 단순한 방향 전환을 선택한 분들이었습니다.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존중하기 위해 매일 조금씩 자신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던 분들이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당신의 마음은 언제든 새로운 방향으로 스스로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여전히 강인한 존재라는 것을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변화가 가능한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내가 나 자신에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허락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질 준비, 그게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이 6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더 건강하고 또렷하며 기쁨이 깃든 삶을 선택한 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지금 나눈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하실지 나눠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하며 댓글 하나하나가 큰 동기부여와 응원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발 뒤꿈치가 거칠어지고 갈라지는 분들께서는 혹시 이런 증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발 뒤꿈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거칠어짐은 우리 몸속 특정 부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쉽게 낫지 않는 다리 통증이나 좌골신경통과 같은 만성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숨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공통된 문제의 근원을 바로잡아 몸속 깊은 곳부터 다시 촉촉함을 되찾는 관리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발 뒤꿈치가 거칠어지는 현상이 단순한 건조 문제가 아니라 피부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발 안쪽 깊은 곳까지 혈액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중요한 혈류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가 바로 종아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갑자기 발 뒤꿈치부터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가 흐르는 길인 종아리부터 차분하게 정돈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바로 팔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데 왜 팔부터 만지나요?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고 특히 팔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긴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이는 감정적 긴장 마음의 압박감은 종종 팔 근육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팔의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놀랍게도 종아리 깊숙한 근육, 즉 혈액이 통과하는 핵심 통로까지 함께 경직되어 버립니다. 특히 종아리 속 근육은 겉에서 보기보다 훨씬 단단하게 굳기 쉬운 곳인데 팔의 경직이 남은 하체 순환까지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종아리를 누르기보다 먼저 팔의 긴장을 풀어 종아리가 자연스럽게 이완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지금부터 팔을 통해 하체를 열어주는 첫 번째 순환 준비 운동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왼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왼팔의 정중앙, 즉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선을 따라 가볍게 짚어줍니다. 이 라인이 바로 긴장 완화에 효과적인 진정 경로입니다. 그 상태에서 팔에 힘을 빼고 팔 전체를 5번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손을 조금 위로 이동시켜서 같은 방식으로 5번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손목 바로 위팔 중앙 팔꿈치, 바로 아래 총 3지점을 각각 5회씩 흔들어주는 방식으로 한 세트를 완성합니다. 이제 다시 한 세트를 반복해 볼게요.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팔 전체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느낌을 느끼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 동작이 끝난 후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의 무게감을 비교해 보세요. 왼쪽이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면 지금 이 순간 긴장이 풀렸다는 뜻입니다.
팔이 풀렸다는 건 이미 종아리 중심부까지 이완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오른팔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왼손 엄지로 오른팔 중앙 라인을 가볍게 누르듯 짚고 팔에 완전히 힘을 뺀 상태에서 팔을 5번 흔듭니다. 그 다음 위치를 조금씩 위로 옮겨가며 반복해 주세요. 팔꿈치까지 올라간 후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와 한 세트를 더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어깨와 손목에 힘을 전혀 주지 않는 것, 즉 팔이 실처럼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상태가 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고개를 자연스럽게 좌우로 함께 돌려주는 동작을 추가하면 목과 어깨의 순환까지 개선되어 전체적인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양쪽 팔 모두를 풀어주면 어깨가 훨씬 가벼워지고 숨쉬기조차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종아리와 하체가 자연스럽게 풀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체 케어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의 기반이 완성된 것이죠. 이제 팔의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었다면 다음 단계는 우리 몸의 혈류대로인 종아리, 바로 이곳을 직접 케어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종아리는 단순한 근육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발끝까지 도달하고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기 위한 펌프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과 순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아리를 자주 케어해주는 것이 다리 건강과 발 뒤꿈치, 피부뿐 아니라 무릎, 허리 통증,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종아리는 전신 건강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왼쪽 다리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으시고 손에 힘을 완전히 빼주세요. 손끝에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면 자극이 아니라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손으로 왼쪽 종아리를 부드럽게 감싸듯이 감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꾹 누르거나 문지르는 게 아니라 살짝 감싸서 5초간 가만히 머무는 것입니다. 압력을 주지 말고 천이 전해질 정도로만 가볍게 닿아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손을 위쪽으로 5-7mm 정도 이동시킨 뒤 다시 5초간 멈춥니다. 이 동작을 종아리 아래쪽부터 무릎 아래까지 위로 올라가며 반복해 주세요. 이제부터 30초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오직 하나입니다. 힘을 절대 주지 마세요. 부드럽게 감싸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손이 따뜻하다면 더 좋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십니다. 아니, 이렇게 살짝 만지는 것만으로 정말 몸이 풀릴 수 있나요? 피부를 만졌을 뿐인데 어떻게 통증이나 순환이 좋아지죠? 이런 의문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통증을 전달하는 가느다란 신경, 둘째는 촉각을 느끼는 굵은 신경입니다. 놀랍게도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은 속도가 느린 반면 촉각을 전달하는 신경은 훨씬 빠르게 뇌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한 접촉이 먼저 전달되면 뇌는 그것을 안전 신호로 인식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몸속의 긴장 상태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반응은 기공이나 명상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자율신경계의 작용입니다. 민감하신 분이라면 실제로 종아리를 감싸고 있을 때 속이 부풀었던 풍선이 서서히 꺼지는 듯한 느낌, 혹은 팽팽하던 근육이 푹 가라앉는 듯한 이완감을 몸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양손의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오른쪽 종아리 아래쪽을 가볍게 감싸고 5초 멈춤, 위로 이동, 다시 5초 멈춤, 이런 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천천히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합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정성스러운 터치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매일 반복해주시면 차가웠던 발끝이 따뜻해지고 걷는 것이 가벼워지는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만약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더 깊은 만성 통증이나 원인불명의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제가 따로 준비한 통증 없이 만성 질환을 개선하는 셀프케어 영상 또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내용으로 통증 부위를 직접 누르지 않고도 몸을 풀어주는 고급 자가요법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제주처럼 멀어서 병원에 자주 못 오시는 분들 또는 가족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도구도 필요 없고 따뜻한 손과 5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몸은 언제나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 번의 터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종아리와 팔의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발 뒤꿈치가 거칠어지는 진짜 근본 원인, 즉 몸 안에 검은 장막을 걷어내는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거칠어진다고 하면 겉에서 바르는 연고나 각질 제거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액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온몸으로 원활히 돌게 하는 근본 장기 바로간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단순히 해독만 하는 장기가 아니라 혈을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주된 기관이라고 봅니다. 즉,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발끝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않아 가장 말단인 발 뒤꿈치에 건조 갈라짐, 통증 등의 신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혈관을 푸는 것이 아니라 혈액 그 자체를 잘 만들고 돌게 하는 간의 기능을 깨우는 자극법, 바로 쌍자극법을 통해 케어해 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극하는 순서와 좌우 방향입니다. 틀리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영상 보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왼쪽 다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릎과 복숭아뼈 사이, 종아리뼈 바깥쪽 라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약간 움푹 들어간 자리가 느껴질 겁니다. 이곳이 바로 영광혈입니다. 이 자리는 민감하기 때문에 검지나 중지 같은 강한 손가락보다는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 해주세요. 5초간 원을 그리며 지그시 누르기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자극은 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듯이 자극할 때 몸이 더 잘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은 오른팔의 내관혈로 넘어갑니다. 손목 안쪽 손바닥이 보이는 면에서 손목 주름 위로 손가락 3마디 정도 올라간 지점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관이라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여기도 방금처럼 중지와 약지로 5초간 지그시 3세트 반복해주세요. 특히 이 내관은 스트레스 흥분, 그리고 자율신경계 안정과 깊은 관련이 있어간 기능과 순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왼쪽 다리와 오른팔을 짝지어 자극해주는 것이 1세트입니다. 이제 반대쪽도 해볼까요? 이번엔 오른쪽 다리에 영광혈을 찾아서 5초 엑 3회 자극해주세요. 위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릎과 복숭아뼈 사이의 종아리뼈 위 움푹 들어간 지점입니다. 그 다음은 왼팔의 내관혈을 자극합니다. 역시 손목에서 손가락 3마디 위에 약간 들어간 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5초 엑 3회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양쪽 쌍으로 자극을 맞춰주는 이유는 간 기능을 자극하고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한쪽만 자극할 경우 한쪽 혈류만 치우치거나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짝을 이루는 방식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 쌍자극을 1일 1회씩 꾸준히 해주시면 피부 건조뿐 아니라 다리 저림 만성피로, 쉽게 화나는 증상 등에도 점차 변화가 찾아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극법은 간을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활기를 불어넣는 방식이라 나이 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끝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혈자리라는 건 하나만 꾹 눌러서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혼자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서로 보완하고 연결되는 자극을 조합하면 마치 막혀있던 물길이 트이듯 몸의 흐름이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서 혈을 만들고 순환시키는 간이라는 보일러실을 따뜻하게 데웠으니 다음 시간엔 이 혈을 제대로 저장하고 응축시키는 신장 케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이 튼튼해야 발도 허리도 제대로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케어를 통해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단계도 반드시 이어서 함께 해보세요. 이제 드디어 우리 생명의 뿌리, 신장의 케어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신다고 하면 피부나 관절뼈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나무에서 잎과 가지가 시든 것만 보고 진짜 원인인 뿌리의 병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간을 케어했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몸의 핵심 저장소, 바로 신장을 따뜻하게 깨워야 합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생명력 전기뼈에 기운 귀와 허리의 힘까지 모두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허리와 무릎이 자주 아프며 몸이 쉽게 지치고 추위를 잘 타는 분들, 또는 이유 없이 어지럼증이나 이명이 자주 오는 분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그 뿌리는 바로 신장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신장의 흐름을 깨우는 쌍 자극 케어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순서와 좌우 구분이 아주 중요하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왼쪽 다리부터 시작합니다.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의 가운데 지점을 손으로 더듬다 보면 뼈 옆에 약간 튀어나온 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종혈입니다. 여기를 손끝으로 눌러보면 약간 찌릿하거나 묵직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부근이 자극 포인트입니다. 지그시 5초간 눌렀다가 풀기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만약 족저근막염이나 발바닥 통증이 있으신 분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다음은 오른손에 수리혈을 자극합니다. 오른손 바깥쪽 새끼손가락 쪽 손목뼈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 위쪽 살짝 들어간 지점입니다. 역시 5초간 눌렀다 풀기를 3세트 반복합니다. 이 수리혈은 심장과 신장의 연결 통로로 자극하면 하체로 향하는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반대쪽도 해볼까요? 오른쪽 다리에 대종혈을 찾아서 같은 방식으로 자극해주세요. 역시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서 손이 자연스럽게 멈추는 곳 살짝 눌렀을 때 반응이 오는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5초 x 3회 반복합니다. 이 자리는 사람마다 약간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에게 약간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맞습니다. 그 다음은 왼손의 수리혈입니다. 오른손과 위치는 동일하며 새끼손가락 쪽 손목에서 한마디 위쪽, 역시 부드럽게 5초씩 3세트 반복합니다. 이렇게 좌우 짝을 맞춰 네 지점을 자극하면 몸 안의 신장의 에너지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케어는 단순히 힘을 북돋는 게 아니라 몸속 깊은 곳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저장과 순환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신장의 기운이 살아나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나 다리 저림 허리 통증만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서 울리는 소리,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기력감,
만성적인 추위, 민감증,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도 점점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손끝 자극만으로도 몸의 뿌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사실, 매일매일 3분만 투자해보세요. 몸은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극이 다시 서고 다시 걷는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신장의 힘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릎과 발목 통증을 예방하는 생활 루틴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혈자리 케어를 언제 어떻게 반복하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자극했던 간과 신장 관련 혈자리는 하루에 여러 번 해주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몸이 따뜻해져 있는 목욕 직후 또는 욕조 안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상태에서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이완된 상태에서 자극이 전달되기 때문에 효과는 배로 상승하고 통증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히 발뒤꿈치가 갈라지는 증상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 발바닥 저림, 허리의 뻐근함처럼 잘 낫지 않는 만성적인 통증들에도 동시에 작용합니다. 특히 여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고 약도 이제 믿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지금이야말로 몸 안에서부터 길을 다시 열어주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약물 치료 없이도 오로지 손끝의 부드러운 자극만으로도 몸이 변화하는 경험,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간과 신장의 혈자리 케어입니다. 그리고 혹시 전신의 순환 흐름을 좀 더 강하게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제가 따로 준비한 전신 혈류를 열어주는 자가 순환 루틴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과 연계해서 함께 해주시면 더 빠르게 몸 전체의 기운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꺼내줄 작은 손길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바로 당신의 손끝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건강한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